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클립스를 띄우시고요. 우리가 6번까지 작성했네요. 7번 예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09 언더바 07이네요. 그래서 7번 예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들이 SQL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SQL 패키지를 임포트 시키시고 이거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에도 예외 처리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 예외 처리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try catch exception 여기에서는 드라이브 1번 단계가 클래스를 찾는다 그랬죠. 1번 단계 드라이브를 찾는다 그랬죠. 드라이버를 먼저 검색하는데 드라이버가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찾으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겠죠. 뭐 이러한 식이 되겠네요. 클래스 찾는 방법은 class.forName 이름으로 해서 찾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MySQL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를 여기에 이제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MySQL에 어떤 드라이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드라이버 목록에서 봐야 되겠군요. 이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org.gzt/mm/mysql 이름이 어려워졌네. org.gzt/mm/mysql.drlibr 이 드라이버가 바로 눈에 보이네요. 뭐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com.jdbc.mysql.driver라는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지금 검색된 거는 요게 검색이 되었으니까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커넥션 객체. 자, 커넥션 객체를 생성할 때는 그 DB하고 통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SQL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메시지로 관리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커넥션 객체는 커넥션 드라이버 매니저를 통해서 커넥션을 얻어냅니다. URL은 jdbc mysql localhost 3306 kimsh 자, 이렇게 URL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URL 사용하는 법도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루트, 세 번째는 비밀번호 해서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제일 첫 번째가 프로토콜이고요. 두 번째 것이 서브 프로토콜, 세 번째는 이제 DBMS 주소가 되겠습니다. 주소하고 포트 번호, 그 다음에 내가 커넥션 할 데이터베이스. 방금 전에 제가 KIMSH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생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커넥션 객체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커넥션 객체 만들었으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스테이트먼트 객체나 혹은 prepared 스테이트먼트. 컬러블 스테이트먼트는 보통 뭐 프로시저나 펑션 같은 것을 호출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테이트먼트 객체 stmt는 con.create statement
라고 해서 객체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정적 쿼리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적 쿼리를 만들 때는 prepared statement 해서 con. prepare statement.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쿼리를 하나 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동적 쿼리. 동적 쿼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string 쿼리는 select select 모든가 from 뭐 AAA 테이블로부터 where id가 물음표인 거, id가 물음표인 거 하지 말고 넘버가 물음표보다 큰 거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렇게 동적으로 매번 데이터 값이 바뀌는 쿼리들 사용할 때 보통 prepared statement를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러면 실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을, 실행 속도의 향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쿼리가 어떠한 쿼리냐면 딱 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뭐 select해서 요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럼 이렇게 할까요? 일단 정해져 있는 쿼리를 처리한다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적으로 움직이는 쿼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은 요 문구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con. create statement에서 얘를 만든다. con. prepare statement에서 얘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서 필요한 부분 한 가지를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 만드셨으면 select 쿼리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로는 result set 결과, 레코드 셋 단위로 결과를 얻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의 쿼리만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string query2라고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query2는 쿼리 더하기 요렇게.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는 얘를 위해서 사용할 거고 두 번째 거는 얘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query2로 줄 겁니다. 해서 result set 결과값에다가는 stmt.execute query 해서 쿼리를 넘겨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prepared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result set rs2는 pstmt.execute query, 얘는 쿼리를 따로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이미 여기에 생성을 할 때 query2라는 것을 미리 넣어놨죠. 근데 문제는 이 query2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에 뭐라고 적을 거냐면 pstmt. 물음표 자리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니까 pstmt.set int 첫 번째 물음표 자리에다가 100을 넣겠습니다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100보다 큰 AAA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뭐 그러한 게 이제 여기서는 세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여기에는 전부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는 100보다 큰 것들만 가지고 올 겁니다. 데이터는 잠시 후에 넣도록 할게요. 자, 해서 결과값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해보기. 자, 출력은 뭐 파일문 돌면서 해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출력할게요. rs.next rs.next가 있는 동안 뺑뺑 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번호, id, 이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테이블을 만들까요? 제가 잠시 후에 만들 테이블, 요 AA라는 테이블 어떻게 만들 거냐면 AA 테이블을 해서 이름은 넘버 인티저, 다음에 id 바 캐릭터 12글자, 네임 바 캐릭터 20글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넘버, id, 네임 이렇게 있는 테이블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만들까요? 자, 여기에 가서 붙여넣기. 자, 하면 AAA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DSC AAA 구조를 보면 넘버, id, 네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데이터를 잠깐 넣어 보겠습니다. insert into
AAA values는 넘버는 1번, id는 AAA, 이름은 뭐 AAA 같이 가죠. 그 다음에 insert into 해서 그 다음에 10번 BBB 그 다음에 100번 CCC 다음에 1000번 DDD. 그럼 조금 전에 prepared statement에서 100보다 큰 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0번만 나오겠네요. 한 개 더 넣을까요? 10,000번 넣을까? 10,000번 2. 그러면 2개 나오겠네요. 해서 COMMIT commit. 커밋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입력한 것들을 다른 곳에서 접근해서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라, 뭐 완료시켜라, 뭐 이런 뜻입니다. 커밋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다른 곳에서 읽을 때는 인식이 이제 안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접속을 했을 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모든 것 from AAA라는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네요. 자, 되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거 일반 쿼리 전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러면 5개가 다 보이겠네요. 여기 한번 볼까요? 위에다가 sysout 해서 여기는 전체다 all 이라고 해놓고 출력을 내보겠습니다. 넘버하고 id하고 name 가지고 오면 되죠. 그래서 string integer 넘버는 rs.getInt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id는 rs.getString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오세요. 자료용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rs.getString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sysout 넘버 먼저 출력하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id 찍고 콤마 찍고 name 찍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100보다 큰 거를 가지고 오세요 하는 rs2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만큼 해서 똑같이 여기는 all이 아니라 100보다 큰 거 over 100. 자, 해서 rs2로부터 가지고 오면 되겠죠. 2 해서 가지고 오면 될 겁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모든 거 다 닫아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close rs2.close pstmt.close stmt.close 결론적으로 con.close 커넥션까지 다 닫아줍니다. 이게 5번째 작업이었죠.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동 오류라고 뜨게 되겠죠. 지금 뭐 연동되어서 오류가 날만한 부분은 딱히 없네요. 자, 결과값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에즈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우선 all로 찍어보면 전체가 다 나와 있고요. over 100 이상을 찍어보면 1000번하고 10,000번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DB통신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쉽게 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말씀드릴 만한 부분도 따로 없네요. 자, 그래서 JDBC 단계별 프로그램 예시를 한번 그냥 쫙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DB통신이 된다 라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자바의 입력과 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바의 IO는 스트림, 텍스트, 객체 단위 출력 방식을 가진다. 다 한번 예제로 만들어봤죠. 각 IO는 모두 스트림을 기반으로 한다. 원래 이 밑바탕은 전부 다 1바이트 스트림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걸 변형시켜서 텍스트나 객체 단위의 흐름으로 만든 거고요. DBMS는 IO와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지만 그 기반은 파일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DBMS와 자바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해서는 JDBC 프로그램을 익혀야 한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프로그램이 가장 기초이자 뭐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디테일하게 빠져들어가서 뭐 이제 관리를 하실 게 아니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내고 관리하는 정도라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기초 형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JDBC 프로그램은 드라이버 확인, 연결 객체 생성, 작업 객체 생성, 실행 및 결과 획득, 객체 소멸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이 5단계를 예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출력은 뭐 어떤 영역에서든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입출력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관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